국민들은 이 사실이 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왔던 공정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들이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추 장관 측이 보이지 않는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 씨 측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가운데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최초로 증언한 A 씨, 직접 국회에 나와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추가된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요. 자, 오늘 추가된 내용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이 카투사에서 당시에 당직 사병으로 일했던 지금은 제대했으니까요. 그 사람의 직원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마침 카투사를 또 나오셨기 때문에 네, 더 제가 디테일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80년대 초 30개월 카투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의정부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럼 뭐 나중에 추후로 카투사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번 그 특혜 의혹 부분은 복잡한 사항은 아니에요. 몇 가지 사항만 확인이 되면은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난다. 지금 뭐 김종민 의원은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굉장히 그 확인될 사항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가를 나간 상태에서 복귀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심의 없이 구두로 그리고 추가 휴가를 받았다. 예.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다. 이게 예. 지금 사실인 거예요. 이건 의혹이 서류가 아니에요. 있다 없다도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연통에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로 이제 서류를 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없다고 그런데 보는 그런 분도 계시고. 부분들에 예. 대해서 지금 특히 핵심은 뭐냐면 그 당직 사병 A라는 당직 사병이 지금 이제 그 서씨 변호사 측에서는 그날 당직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네. 결국은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담당했었던 당직 사병은 분명히 그 부분이 25일 날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든 어느든 간에 제가 증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바로 요 부분에서부터 확인이 시작이 되면은 네.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지난 1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8개월이 지난 검찰 수사에서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예.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씩 짚어 나가면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복잡한 관계가 아니다. 빨리 예.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것을 뭐 어떻든 간에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저는 이 논쟁은 어느 정도 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직 사병에 근무하는 그 목표는 그 인원을 이제 관리하고 휴가 갔던 사람이 들어오고 인원 체크를 해서 이제 보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면 연락을 했을 것이고 그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증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가 이게 뭐 규정을 따지기에는 이제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규정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규정 안에서 이 사병이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부분도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 사병 외에 이미 뭐 이거 잘 처리가 됐지만 당직 사병이 몰랐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당직 사병의 말도 좀 검찰 진술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본인이 23일 날 근무를 했다라고 진술했다가 돌아가서 보니까 23일이 아니고 25일이다. 그러니까 2017년 6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틀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23일까지는 2차 병가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25일 날 연락을 하고 25일 날 조치를 했다면 탈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고 예. 정확한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자료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당시에 SNS 근무 위치 관련 자료 그리고 동료 병사들하고 카톡을 대화했던 받았네요. 자료를 이제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 나는 전혀 그 사람하고 대화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쪽에 주장만 있고 결정적인 물증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물증은 국민의힘에서도 제시를 못하고 그날 당직 사병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화 내역 그러니까 통화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정상적인 병가와 휴가의 상황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외압이나 또 특혜를 해서 조치를 했는 건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간단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통화 내역을 살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12월 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네. 그리고 1월에 고발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예. 검찰 수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미뤄질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예. 다시 관련자들 재소환했다고 그러니까 예. 속전속결해서 이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수사가 지금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직 사병이었던 A 씨 그리고 그 A 씨가 그 통화를 종료한 뒤에 그 장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두 장교가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녹취를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을 보여줘가지고 그 실물 보고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그것만 했어요. 사진만 보여주시잖아요. 아니요 그냥 걸 보여줬다니까요. 그래서 맞다고. 아 맞다고는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좀 맞는 것 같다고 뭐.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당직 사병 A 씨가 다시 지금 참고인 소환 조사를 받았고 여기서 지금 했던 얘기는 그 대위를 만났다는 얘기인데 이 대위가 어떤 대위냐면 이제 뭐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통화를 끝나자마자 한 대위가 찾아와서 서일병 휴가 처리했다. 그러니까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때 만난 대위를 지금 다시 누군지 맞는지를 지금 구분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23일과 25일이라고 하는 이틀간의 지금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당직 A 사병의 얘기는 서 씨와 통화를 하고 났고 그 후에 대위라는 분이 와서 이건 미복귀가 아니라 휴가 처리하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3일부터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이틀 동안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이틀간을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지금 23일이냐 25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점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A 사병이 A 대위와 언제 대화를 했고 예. 대화 끝난 시점이 정말 25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네네. 저는 똑같이 23일, 25일 그 이틀 동안에 예.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아무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예. 일단은 예. 당직 사병은 A 대위가 분명하게 와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저는 뭐 A 대위와 같이 함께 두 사람의 그 대화를 검찰에서 예. 조사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그리고 또 A 대위는 언제 또 B 중령한테 이거를 보고했는지 예. B 중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빨리 속도감 있게 사실관계만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제가 의외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논란이 많지만 예.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틀은 아마도 그 왜 규정을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외출 외박은 이제 미군 규정을 따르고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는 게 공식 국방부의 이야기인데요. 외출 외박에 이제 카투사 해보셨겠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아마 외출 외박으로 포함됐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대위가 전화를 받고 외압으로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청탁성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정말 그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차상 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지휘관으로서 인식을 했고 정식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규정이고 군대에서 지휘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복귀자였느냐 아니면 휴가자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찰에서 다시 소환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그 대위는
당직 사병이 미복귀자로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미복귀자가 아니다. 휴가자로 처리하라라고 명령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복귀한 탈영자냐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휴가냐라는 부분인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권한이 있는 담당 대위가 그 부분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두 번째로 남는 게 휴가자로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예. 규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뭐 그 본인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규정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진술을 좀 번복한 부분이 있어요. 당초 추미애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거 확신하느냐? 그러니까 좀 기억이 애매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서에서 빼도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해서 뺐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도 지금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과연 그 전화가 외압성 그런 전화였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당하게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면 검찰 조사에서 당당하게 진술했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그때 누구로부터 부당하게 외압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오늘 다시 소환돼서 출석해서 조사하는 상황에서도 예. 그런 진술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예.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쟁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다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외압이라는 부분이 폭넓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좁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력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외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정말로 순수하게 뭐 정당하게 받아야 될 어떤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평가하기 전에 예. 제일 먼저 문제가 됐었던 거는 뭐였었냐면 추미애 장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없다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보좌관이 개인의 일에 관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는 다 우리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김남국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국방부를 알아보니까 전화한 거는 맞더라. 그런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전화를 한 게 문의한 거지 청탁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었던 거죠. 처음부터 아 맞다 물어봤었지만 아니었다고 한 것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뭐 문의한 것이지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공방을 한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보면은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일반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예외적인 우리는 상황이라고 전화 못한다. 한다면 예. 어떤 우리는 전화 못하는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부모들이 아유, 있다. 예. 이게 아주 평상에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라면 그냥 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거의 군대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군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그게 예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청탁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혹과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자꾸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부분 속에서 정확하게 결국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주체는 검찰이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고도 참고인 조사에서 뭐 누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의혹이 자꾸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속에서의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검찰 나름대로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네네. 뭐 특임 검사를 택하든 아니면은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가 있든 예. 어떤 건 빨리 1차적으로 검찰이 조사 결과를 저는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첨언을 좀 하려면 예. 전화를 했다라는 건 확인된 게 없어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알아보니까 예. 전화를 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답변할 때 전화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팩트로 사실관계로 확인된 건 없고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전화를 한 것 같다라는 흐름으로는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보좌관이? 장관 보좌관들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나머지 부분은 전화를 했다면 예. 그 전화가 과연 압력성 또는 외압성 전화였느냐 예. 또는
문의성 전화했느냐라는 부분과 또 달라지는데 지금 이제 일단 제가 또 전제하는데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한 게 확인이 된다면 과연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처럼 외압성 전화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문의성 전화했는지 이것도 또 확인해 볼 그런 그 부분을 필요가 좀 더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했느냐 부분이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추미애 장관이 알았다라면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도 직권남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사에서 한 보좌관이 그분이 직접 아는 건 아니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서 씨가 보좌관들이랑 오랫동안 알고 있기 되게 친하다. 그래서 아마도 서 씨가 직접 보좌관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당시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만 간다면은 수사에서도 직권남용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죠. 예. 그 서 씨하고 보좌관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럼 서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나는 보좌관이 얘기했다. 그렇게 됐다.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친구라는 사람이 간접적 합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서 씨하고 보좌관이 알아서 장관은 몰랐는데 보좌관이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 문제가 터지면 바로 장관은 보좌관을 포함해서 다 불러가지고 예. 확인을 해야죠. 소환조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부분들. 법무부 더 나가서 아까 장관까지 다시 한번 소환조사가 말씀을 될 드리면 사안이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화한 적이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원당장 B 중령이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대위가 전화가 왔다고 보고를 해서 자기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그것도 진술을 하고 있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는 전화는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 다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의냐 아니면 청탁이냐 문제는 이제 고도의 남의 진실 게임을 해야 되겠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 예외적인 자체가. 상황에 대한 예.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네. 뭐 추론일 뿐이고 실제로 빨리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수사를 해서 네. 저는 발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의혹 논쟁만 벌일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저희 대화 속에서 일단 검찰 수사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때 가장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느냐, 그리고 과연 추미애 장관은 알았느냐, 그리고 전화 내용 속에서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수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보면 될 텐데요. 사실 가장 핵심은 이제 이 서 씨,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당직 사병의 경우는 좀 말이 안 되는 미복귀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같이 근무를 했던, 같은 시기에 같이 근무를 했던 카투샤의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듣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죠. 포괄적으로 보자면 논란 속에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고 먼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은 병가 전에 업무를 미리 해두고 갔었고 또 돌아와서도 성실히 군 생활을 해줬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상황과 그 군 생활을 놓고 약간 여기 충돌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은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씨 측에서도 지금 반박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동료의 증언이 예, 보편타당한 대표성이 있는지 또 모르죠.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전체적인 동료들의 의견인지 아니면은 이분이 서 씨하고 가까워서 한 의견인지 그건 이제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 상당히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첫 번째로 본인이 십자 무릎 인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를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입대를 했다. 그리고 입대해서 어떤 특별한 보직이나 특별한 배치를 원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비인기 보직을 했다. 그리고 동료들과 사이가 좋았느냐 동료들과 사이도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그렇게 뭐 튄 그런 부분도 없었다. 그리고 처음 배치될 때 추미애 장관은 오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뭐 할머니 등등 가족들은 왔지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전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문제는 핵심 포인트는 과연 군대를 이른바 배경을 통해서 뺐느냐.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군대를 가서 카투샤에 예. 가가지고 특별한 외압 또는 뭐 배경을 어머니의 배경을 통해서 어머니의 찬스를 통해서 특별 보직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병가와 휴가의 문제인데 병가 같은 경우는 19일 갔고 또 나머지 더 아파서 본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흘간 더 연가를 써서 토탈 23일 썼는데 예. 과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물론 고위공직자고 또 예. 본인이 또 고위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이 부분은 12월 인사청문회 국회 예. 인사청문회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지금까지 계속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시즌 2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정치적인 공세도 있고 추미애 장관 때리기도 있고 예. 더 그건 잠시 뒤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네,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 개혁 때리기도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카투샤 나오셨으니까요. 네. 58일 휴가라는 것을 특혜라고 보시는 지금 시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특혜를 받았느냐와 특혜를 시도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시도한 것 자체에도 국민적인 정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군인이 군 복무를 하면서 예. 신체적으로요 어떠한 치유를 받을 상황이라면은 100% 치유를 받게끔 해야죠. 그렇게 해서 군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원칙이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모두에게 똑같아야 적용될 한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미복귀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과연 이게 규정상 맞는 것이냐. 통원 치료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예. 지금 단순하게 이게 뭐 58일 쓰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 떠나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공정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지 자꾸만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건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58일간 그 휴가를 쓴 사람이 일반 사병 평균의 2.6배를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쓴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는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가능하다 거지 이걸 않습니까? 떠나서 보통 보편적인 것보다 더 많다. 2.6배라는 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다시 이렇게 복귀에 대한 절차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은 관련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가 왜 없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절차에 맞춰서 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우면요. 제도가 있습니다. 의가사 제대하면 돼요. 도저히 내가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라면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 장치도 잘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군복무를 마쳤다. 예. 그러면 군복무 마치는 과정 속에서는 군에서 정한 절차 그리고 규정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따라가고 누구는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더 나가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에요. 예. 그 법무부가 뭡니까?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정의부예요. 예. 가장 어떻게 하면 법과 제대로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걸 총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장관의 자제가 지금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스스로가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조속하게 예. 마무리 줄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용한 잣대가 더 높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서류가 제출이 안 되느냐, 확인을 할 수 없느냐와 있느냐 없느냐 이 사이를 갖고 또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류가 아예 없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서류는 이제 이미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출했고 예. 또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관련 서류는 두 군데 병원, 삼성 서울병원하고 양주병원하고 두 예. 군데에서 진단서 내지는 또 진료 기록서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서씨 측,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에 따르면은 이미 국방부에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국방부에는 왜 없느냐?
그 서류 관련 책임 또 행정 절차 관리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지금 서시 측에서는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그 서류가 진짜냐 가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검찰이 오늘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서류는 있는 건 맞는데 진위 여부는 검찰이 압수수색했으니까 예. 수사 여부에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58일 일자가 휴가 일자가 일반 병사들의 2.6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19일이 병가예요. 그리고 나흘 동안의 연가, 휴가도 결국은 병가의 연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23일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일반 휴가가 38일 되거든요. 예. 38, 9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38, 9일이 그럼 많은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 까투샤 동료들은 그 정도는 시니어 까투샤들 경우에는 받는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뭐 위로 휴가도 주고 상점 포상 휴가도 주니까 그 정도는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 58일로 해가지고 예. 일반 병사들 2.6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비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서 씨 측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대응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현근택 변호인의 이야기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한 분은 세 분이고요. 비대령 지원 단장하던 분하고 SBS 기자하고 이제 방송사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주체는 그 당시 그 수료식에 참석했던 서일병의 친척 정모 씨가 되겠고요.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아버지 서 교수라고 칭했습니다.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지금 서일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휴가와는 좀 다른 또 제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뭐 보직으로 가게 해달라, 통역병을 뽑게 해달라. 요 지금 그 제보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처음에는 이제 미복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다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 속에서 조금 그 특혜 의혹성에 대한 그런 논쟁이 좀 있었고요. 이런 것을 이제 아마 SBS와 그 지원 단장이 얘기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씨 변호사 측에서 고발을 한 상태라고 좀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다른 어떤 것도 김영란법 이후에는 이 청탁 금지와 관련돼서는 어느 조직에 가든 간에 그것을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마 예. 모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청탁 금지에 관련된 사항을 아마 지원 단장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 딱 집어서 그 뭐 서씨 가족만 해당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예. 마치 이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그 두 서씨분 가족에만 한해서 예. 청탁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것인지 예, 지금 이 영상이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 교육을 했다라는 취지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모여 있을 때 했던 얘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아마도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어느 조직이든가 특히 이제 김영란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것은 지원 단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봤는데 그거를 특정한 사람만 해당해서 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지금 변호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아마 이제 다른 쪽에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이제 법적 논쟁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 제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제보자가 그러니까 이 제보자인 거죠. 신원식 의원, 국민의힘 의원과 그 당시 군 생활할 때 뭐 특수관계였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또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껏 말할 수 없게 입에 재갈 물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특수관계가 맞죠. 왜냐하면은 신원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장 할 때 지금 지원단장 이분이 참모장을 했어요. 그러면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뭐 최측근 아니다.
뭐 4, 5개월 정도밖에 안 했고 전역 후에는 연락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상당한 변명인 것 같고 4, 5개월 했던 간에 본인이 참모장으로 발탁했으면은 상당히 신임하는 최측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제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이제 고발까지 됐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90살 먹은 할머니가 과연 손자의 보직 청탁을 했겠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상대로, 가족들 상대로 40분이나 본인이 청탁하지 말아라라고 교육을 했다는 것도 좀 사실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부분도 고발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을 물고 이런 부분은 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확하게 속전속결로 좀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아까 전화 문제도 내역도 결국 이제 부대에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부대에서 통화 내역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 핸드폰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전화 내역만 확인하면 되니까 검찰이 뭐 빠른 시간 내에 통화 내역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또 검찰 쪽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 공세로 지금 양측의 공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카투사를 나오셨는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투사 자체가 워낙 편한 보직이어서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상호 의원은 아마 육군에서 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카투사도 육군입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일단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럼 제가 우상호 의원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는 훈련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편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대 이동이라든지 뭐 그 더 나아가 휴가 문제는 그렇게 큰 논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참 편한 것 아닌가요? 일 안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 일 안 하는 사람이 뭐 상임위를 가지고 여기로 갈 거냐 저기로 갈 거냐 따지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국회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조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굉장히 존중을 하지 않더라도 비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요. 카투사의 60%가 보병 2사단 동두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보병 이사단은 지금 의정부 그 부대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팀스피릿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월서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을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훈련하고 전부 다 보병 이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병 이사단은 다른 데와 달리 똑같이 대한민국 육군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다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군대가 편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군대는 있지만 편한 군대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군대로 따지면은 말이죠. 육군도 꽃보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직 좋은 데가 있어요. 그 편하게 지낸 사람은 규정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카투사로서 그리고 국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진 이분들을 비하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당장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 그럼 더 나가서 한번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이 이낙연 대표한테 이낙연 대표도 카투사 출신인데 편한 생활 하셨죠? 편한 생활 하셔가지고 기자 되고 국회의원 되고 총리 되고 대표까지 되셨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의원이 실수한 것이고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총공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대통령께 좀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장관을 연속해서 이 본인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두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밖에 떠들어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묵인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시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태도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도라고 이제 화살을 돌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더불어 또 정의당에서도 쓴소리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야당은 상당히 호재를 만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화력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내무 방침이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이제 20대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하락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도한 효과를 봤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때림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더 정치 공세를 삼겠다. 지금 이제 제2의 조국 사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이미 20대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진위를 떠나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20대 특히 젊은 층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국면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신임 대표가 나와서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또 김정인 비대위원장도 협치할 건 협치하겠다라면서 협치 분위기가 지금 새롭게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신임 대표가 또 대통령 만나가지고 1대1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도 1대1 회동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벌써 이제 한 10개월 정도 끌고 가고 있는데 빨리 좀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